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각사함도 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29페이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각사함도 소득 법인세, 토지득 양도소득 법인세, 청산소득 법인세가 있어요. 근데 이 청산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나중에 해산했을 때 해산 시점에 청산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을 실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시를 하시고요. 자, 각사함도 소득 법인세부터 볼게요. 각사함도 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세율 보시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까지는 10%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200억 이하까지는 20%가 적용돼요. 그 밑에도 있는데 대기업 아니고는 적용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0% 또는 20%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볼게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팔았어요.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그럴 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적용되는 세율은 10%예요. 양도차익이 많다고 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단일세율이에요. 10%. 만약에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됐다. 미등기 자산은 40%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미등기 자산 요즘 많이 없죠. 그래서 얘 40%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세율은 10%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사함도 소득 법인세 계산 구조 볼게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요. 세무조정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에 더해주고요.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에서 빼줘요. 그렇게 구한 값이 차가금 소득금액이고 여기에 기부금 세무조정을 더해주고 빼주고 한 게 각사함도 소득금액이고요. 여기서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빼준 게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산출세액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매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산식을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옆에 보시면 세무조정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결국 각사함도 소득금액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죠. 자, 그걸 적용해서 간단하게 도식화했어요. 자, 볼게요.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은 양도가액이 되겠죠.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빼요. 비용이라는 건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가 있겠죠.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요. 대표자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법인세에서는 대표자 인건비도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럼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뺀 게 각사함도 소득금액이고요. 여기에서 2월 결손금 10년 이내 발생한 2월 결손금 반영해주면 과세표준 나오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에요. 자,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10%, 2억 원 초과하면 20%. 그 두 가지만 아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례를 통해 볼게요. 계속 봐왔던 사례예요.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2015년도에 사서 2020년도에 팔았어요. 필요경비 6천. 이 6천에는 자본적 지출이 3천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 2천, 대출이자가 1,000만 원 있어요. 기타로 대표자 인건비가 2천만 원 있네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볼게요. 자, 각사함도 소득 법인세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수익금액은 양도가액이죠. 매출에. 그럼 5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 취득가액 3억 원 들어가고 필요경비는 전체적인 필요경비가 다 들어가요. 사업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 원에다가 대표자 인건비도 법인세 할 때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6천에다 2천 더하면 8천이겠죠. 그래서 필요경비가 8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소득금액이 1억 2천 나오는 거고 2월 결손금 없다고 하면은 소득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거고 과세표준금액이 2억 원 이하니까 세율은 10% 적용되겠죠. 그럼 1,200만 원이 산출세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적용받고요.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을 받아요. 자, 이거 두 개 차이 좀 정리해 봤거든요. 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적용받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대표자 급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 법인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자, 적용세율 보면 개인사업자 소득세에서는 7단계 누진세율, 기본세율이라겠죠.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세율이 10% 또는 20%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10%,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0%를 적용받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각산도소득 법인세 계산 구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고요. 달라지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필요경비가 법인세에서는 대표적 인건비가 반영이 된다. 라는 거고요. 2월 결승금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동일하게 10년 이내 결승금 통산 가능하고요. 세율은 종합소득세는 7단계 누진세율, 법인세는 10% 또는 20%가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봤던 사례를 가지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 달라지는 것만 볼게요. 필요경비, 종합소득세는 대표적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6천만원, 사업 관련된 모든 경비 6천만원만 반영되고, 법인세에서는 대표적 인건까지 포함이 되죠. 필요경비로. 그래서 8천이 적용되는 거고요. 세율은 종합소득세는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산출한 거 보면은 종합소득세는 산출세액이 3,410만원 나오는 반면에 법인세는 1,200 나와요. 그럼 산출세액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럼 법인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필요경비에서 대표적 인건비가 법인세에서는 반영이 되고, 또 세율 자체가 법인세율이 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보다는 작잖아요. 과세표준이 지금 1억 2천, 1억 4천이라고 하면은 적용된 세율이 법인세는 10%이기 때문에 작아요. 종합소득세율보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더 작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각삼도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